오늘 첫 번째 반도체역에 도착했습니다. 하창한 본부장님이 탑승하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주 빨리 가고 있죠?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벌써 네. 목요일입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. 네. 벌써 목요일인가 그러면 다른 분들이 저분들은 일 안 했나? 이런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? 어쨌든 그러니까 빨리 갑니다. 네. 자, 반도체가 뭐 시장의 핵심에 있고요. 그죠? 그렇죠. 조정받는 것 같으면서도 올라가고 그 안에서 순환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이제 기판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. 뭐 심텍을 포함해 심텍이 가장 대표적인데 원래 최근에 기판주는 이수 베타시스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강하게 왔던 게 챗GPT 영향인데 심텍이나 다른 기판주들이 이렇게 오늘 강하게 간 배경은 뭡니까? 일단 뭐 반도체 장비에 대한 이런 이제 판매량이 늘어났다.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늘어났고요. 사실상 전기 대비했을 때는 좀 줄었죠.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9%, 전기 대비했을 때는 4% 정도는 이제 하락을 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외 지역에서의 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판매량이 늘었거든요.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PCB 업체들의 실적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1분기를 좀 바닥으로 해서 2분기 때부터는 상당 부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지금 반도체 쪽에서 뭐 말씀 주신 대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형 AI에 따른 이런 그렇죠.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관련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통신 장비 등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다중 이 회로죠. 이제 MLB 관련된 이런 수요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히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사실 과거에 이런 반도체 기판들이 한번 실적주로 굉장히 좀 우상향을 했었던 전례가 그렇죠. 있거든요. 대단했죠 그때. 예. 네, 예. 그때는 뭐 거의 예. 시장을 주도를 했었는데 예. 다시 한번 좀 그러한 기대감이 좀 커져 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DDR5로 전환을 할 때 뭐 재고 부담 없이 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. 특히나 이제 심텍 같은 경우는 네. 다른 기판주들에 비해서 워낙 못 올랐죠. 그리고 이제 메모리 매출 비중이 워낙 높죠. 80%가 넘기 때문에 이런 업황에 대한 턴 이슈가 심텍에게는 가장 또 이런 수혜를 많이 주지 않을까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늘 11%대 굉장히 좀 강한 강세가 나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. 결국은 실적이고, 그죠? 예. 그쵸, 네. 못 올랐던 걸 찾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겁니다. 그렇죠? 수급이 네. 가는 거고요. 바이옵트로라는 종목도 강세입니다. 장중에는 무려 28% 올랐고 종가는 15% 정도 올랐는데 저는 좀 생소하네요. 바이옵트로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? 예. 사실 이제 2000년대 때부터 네. 이런 PCB 쪽에서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입니다. 네. 그래서 특히나 이제 BBT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3종 장비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. 뭐 이 회사 또 FP12 관련된 부분에서의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판주들 중에서는 사실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신텍이라든지 뭐 대덕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뭐 우리에게는 네. 굉장히 친숙하고요. 기판 자체도 있지만 약간 장비 이런 쪽인 것 같아요. 이 네, 회사는. 장비 네. 쪽도 예, 예. 사업을 패키징 쪽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또 호공정 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기술력이 필요한 쪽이 또 BBT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이 회사가 좀 강력하게 주가의 트리거가 나온 배경은 이제 새롭게 FC BGA 장비에서 국산화를 최초로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침투율이 굉장히 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사실상 일본 업체를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개발을 한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수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굉장히 강력하게 실적의 상승력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독점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패키징 쪽에 대한 이런 장비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또 실적을 동시다발적으로 좀 견인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도 실적 베이스 그리고 이런 신규 아이템에 따른 독점력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바이옵트로, 예. 저도 시장에 꽤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은 신규 상장했거나 이름을 바꿨거나 그렇죠.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. 여기도 보니까 2021년 11월인가 상장해서 네.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데요. 신규 상장주들도 잘 볼 필요가 있어요. 그죠? 처음에는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좀 지나고 나서. 그렇죠. 그죠? 네. 아무래도 보호해수 물량이 어느 정도 맞아요. 풀리고 뭐 네.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
어느 정도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잡으면 그러니까요. 그때 뭐 좀 매력적인 네. 종목군들은 모아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상장할 때 IPO 할 때는 기대감을 좀 내려놓으시고요. 그때는 이제 저희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투자의 구루들이 얘기합니다. 다 이제 미팅 나갈 때 선볼 때처럼 이제 기업들이 상장할 때 거의 풀매하고 풀메이핑하고 네, 그다음에 미용실 다녀오고 조명 쬐고 최상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. 네. 또 오히려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보호에서 지나고 기대감이 빠졌을 때 좋은 기업을 찾으면 좋고요. 네. 자, 그럼 반도체 업황이 좋으니까 이런 회사들이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렇죠. 반도체 업황은 뭐 점점 처음에는 안 좋은 얘기 나오더니만 감산 이후에 최근에는 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. 사실상 반도체 강세를 이제는 인정을 확실하게 해야 그러게요. 되지 않을까라는 지경까지 좀 오르지 않았나 네. 싶습니다. 사실상 저도 이제 바닥권에서의 반도체가 뭐 일부분 상승력이 나올 거다라고 당연히 좀 외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단기간에 굉장히 빨리 올랐거든요. 네. 그리고 저는 엔비디아가 사실상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. 근데 사실상 오늘 FOMC 결과 발표가 있은 다음에도 또 이제 5%대 거의 상승력이 나오면서 1조 달러 넘겼습니다. 시총이 그죠? 그렇죠. 시총이 예. 넘겼고요. 또 이제 이전 고점을 또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시장에서는 AI 쪽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반도체는 장기 투자로 갔을 때는 다들 뭐 불패라고 생각하는 네. 섹터잖아요.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감산을 했고 거기에 따라 이제 재고 소진을 아직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. 지금 뭐 디램 가격도 빠르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지금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. 또 이제 낸드 쪽에서도 뭐 하반기면은 상황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. 거기에다 이제 DDR5로 전환이 되면 이전에 반도체 쪽에서 가장 문제였던 게 재고인데 재고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와 같은 얘기거든요. 게다가 신규로 이 아이템이 나온 거다 보니까 뭐 당연히 평균 판매 단가는 높을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이전에 DDR3에서 4로 넘어왔을 때 연간 기업들이 정말 엄청나게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을 다 반영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역시나 이슈가 너무나도 좋을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사실상 지금 뭐 금리가 이렇게 2번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이 정도로 강하다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 랠리는 추가적으로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엔비디아의 엄청난 주가 상승을 표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엔비디아 없다고 그때 살 걸 내가 사고 싶었어 살라 그랬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. 네. 네네. 캐시우도 돈나무원이도 팔았다는데 뭐 그렇죠. 맞습니다. 엔비디아 이게 기회는 또 옵니다. 다만 이제 그런 기회가 올 때 다음 기회가 올 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. 그렇죠. 네. 네, 맞습니다. 자, 오늘은 반도체 중에서 이제 기판 얘기, PCB 얘기를 먼저 꺼냈으니까 그럼 PCB 업종 가운데, 기판 가운데서 눈여겨볼 관심주 하나 알려주세요. 네, 뭐 신택도 너무나도 좋다고 네. 생각하고 있고요. 저는 이번엔 대덕전자를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네. 뭐 먼저 조금 움직이고 있고요. 사실상 이제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낮다라고 한다면 심택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선발로 좀 뛰는 종목을 본다라고 한다면 대덕전자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해당 종목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PCBGA죠. BGA 관련된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뭐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이상 또 이제 연달아 급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판주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런 이제 전장용 그리고 AI 쪽에 대한 반도체 이 기판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가장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있을 때 사실 뭐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하는 종목도 좋지만 예. 사실상 최근 시장은 가는 종목이 더 빠르고 신속하게 가기 때문에 일단 이 말에 먼저 올라타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심택을 쫓아가셔도 네. 뭐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덕전자를 최우선 호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덕전자를 기판업체 내에 관심주로 주셨습니다. 보시고요. 한꺼번에 다 사지 마세요. 분할 매수, 그죠? 아 네. 그렇죠. 네, 세 번. 주식이 날 버리고 갈 것 같거든, 얘가. 최소 세 번은 근데 네. 날 버리고 잘 안 가요, 그죠? 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항상 분할해서 사시면, 그러니까 제가 투자 이쪽 오래 있으면서 이렇게 전문가들 만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확실한 게 별로 없잖아요. 맞습니다. 예. 그런데 거의 진리에 가까운 확실한 게 분할 매수, 분할 매도. 맞죠? 맞습니다. 네. 왜냐면은 사실상 적절한 지점을 잡기가 맞아요. 너무나도 힘들고요. 네. 이게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너무 좋은 기회를 네. 내가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발생을 했을 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. 네. 사실 그런 기회는 그러니까요.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. 네. 그래서 분할 매수, 분할 매도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. 조금만 저는 샀는데 막 올라가, 그죠? 보내야죠. 좋은 거죠. 뭐 엄청 좀 좋은 샀으니까, 거죠. 그죠? 네. 네. 그 다음에 팔 때도 보통은 살 때는 한 3번에 나눠 사고
팔 때는 한 2번 정도 그쵸, 나눠 예. 팔고 뭐 방식에 따라 달라요 그렇지만 맞습니다.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네, 꼭 기억하시고요. 대독전자까지 봤고요. 허창한 모장님과 다음 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이로운 경제 채널 EBC